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이번 시간 경영언론 제11주차 2교시 경영정보와 의사결정 공부입니다. 11주차 목차였죠. 1절하고 2절은 1교시 때 공부했었고요. 이번 시간은 2교시 제3절 경영의사결정 공부하겠습니다. 3절 경영의사결정이에요. 3절은 의사결정의 의의, 의사결정권자와 결정과정, 의사결정의 기법, 이렇게 또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의 의의, 의사결정의 개념이란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해결 방안, 의사결정입니다. 우리가 야구도 감독이 하는 일은 뭘죠? 의사결정이겠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는 총장님의 의사결정하는 거고, 국가는 대통령이 의사결정하는 거고, 기업체는 대표이사, 사장이 의사결정하겠죠.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잘해야 우리가 올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할까, 빙수 장사할까, 우산 장사할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한 중에서 어떤 사업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고, 프로야구 감독은, 야구 감독은 오늘 출전 선수들 선정을 해야 되겠죠.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투수는 누구를 할 건지, 포수는 누가 할 건지, 1루수, 2루수, 뭐 유격수, 3루수 쭉 선수를 선발해야 돼요. 위기 때마다 또 타자를 누굴 내보낼 것인가, 투수를 언제 교체할 것인가 등등 매 순간이 의사결정이에요. 잘해야 회사가 살아남고 또 팀은 승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의사결정의 관리 과정, 의사결정은 계획을 위한 구성 요인, 관리 과정, 관리 과정이란 건 계획, 조직, 지휘, 통제에 공통되는 근본 요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과 관리 과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휘하고 통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관리, 경영하고 같은 거겠죠? 계획하고, 뭐, 문제 해결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조직이나 담당 부문의 임무를 정의하는 것, 집단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 전략을 수립하는 것, 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요인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각각의 조직, 너는 뭘 맡고 널 뭘 맡고 각각의 역할을 맡겨줘야 되겠죠. 하는 업무도 맡겨줘야 될 것이고, 그 업무 중에서 너는 팀장을 해라, 너는 팀원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집단 목표, 야구 선수는 오늘 승리하는 거고, 기업체는 수익률을 많이 내는 거고, 그렇겠죠? 군인 같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개인 목표, 건강하게 자기 맡은 바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겠죠. 판매원은 잘 팔면 되고, 생산직은 잘 만들면 되고, 외부 환경 분석, 글쎄 뭐 날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호경기냐 불경기냐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겠죠. 오늘 비가 오고 황사가 심하니까 판매원들은 나가서 가능하면 외부 출입보다는 뭐 삼가해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뭐 전략 수립하는 것도 있고, 조직화와 충원, 조직의 분업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 각자 역할이겠죠. 분화된 부문을 조정하는 거고, 경영자 계층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도 있고, 직무에 대한 충원도 있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때 문제점,
개인 및 집단의 사업 성과 향상 방법을 결정하는 거고, 종업원의 욕구 분석하는 거고, 뭐 같은 말이 두 개 있네요. 종업원의 불만 요인 검토하는 거고, 종업원의 갈등 해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지휘하는 문제. 통제는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성과 측정 방법, 뭘 할 것인지 성과 측정자와 측정 횟수를 결정하는 거고, 정보 시스템을 설립하는 거고, 목표 달성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거고, 성과를 향상 방안을 검토하는 거고, 검토할 때는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체 팀원 간의 문제도 있겠죠. 우리 팀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팀 중에서도 각각 개인의 역할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목표 달성을 이뤘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올해는 100% 성과를 이뤘는데 다음 해 때는 120%, 150%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고, 100%인데 50%밖에 못했으면 실패 요인을 또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문제. 우리가 뭐 축구라든 게임을 하고 나면 항상 또 분석하잖아요. 여러분 오락게임 하고 나면 분석을 안 하나요? 분석을 해야 다음 판에 이기겠죠. 넘겨볼까요? 뭐 어려운 말 없으니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권자와 결정 과정. 의사결정권자, 경제인이란 말이에요. 경제인이 뭘까? 합리성에 의한 단일 목표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자를 우리가 경제인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합리성에 의한 단일 목표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 경제인. 항상 우리 목표는 이윤추구죠. 기업체는 돈 벌려고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것. 이윤을 극대화시키면 기업체 성장이 빨라지겠죠. 돈 많이 벌면. 그러면 투자자들도 좋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서로 투자하려고 또 돈 벌겠죠. 그럼 그 기업의 주가는 또 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관리인,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조직에서 현실적인 의사결정권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제한된 합리성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이러한 관리인 모델에 제한된 합리성 모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직에 있어서 관리인 모델이 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권자의 모델이므로 우리가 기술적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자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회사의 향방을 가름하는 거겠죠. 뭐 운동선수들도 있겠지만 감독의 권한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겠죠. 항상 팀이 못하면 선수가 떠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책임지고 떠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전쟁터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면 장수가 그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뭐 장수가 자기 밑에 부하들 탓하면 안 되는 거고, 감독이 또 선수들 탓하는 거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이 회사 종업원들 탓하면 안 되는 거고, 학교 총장은 밑에 뭐 교직원이나 학생들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의사결정권자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하고 분석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의사결정 하려면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뉴스만 여러분들이 이건 가짜다, 이건 진짜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뉴스를 고른 다음에 그걸 또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의사결정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내일 아침 뭐 먹을까? 마찬가지겠죠. 사이먼의 의사결정 과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정보활동. 기업의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는 활동을 우리가 정보활동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 다음 기획활동. 정보활동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안을 탐구하고 이를 계획으로 작성하는 단계를 우리가 기획활동. 세 번째, 선택활동. 각 대체안의 결과를 예상하고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것으로 판단된 대안을 선택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이 순서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모임이 두 군데 있는데 어떤 모임에 갈까?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를 선택할까?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될 것이고 기획도 해야 되겠죠. 나랑 맞나 안 맞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고 아무리 좋은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아야죠. 물론 차는 뭐 벤츠가 좋아요, BMW 좋아요. 나랑 안 맞아요. 유지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요. 기름값이라든가 보험료도 비싸고요. 그죠? 나한테 맞는 거 모닝. 네. 의사결정의 기법 마지막인가요 이게? 네. 전통적 방법으로 관습, 의사결정, 조직 구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겠죠. 경영자의 판단력이 필요하겠죠. 직관력이 필요하겠죠. 창조적 능력에 많이 의존하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직업적인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판단, 직관력, 창조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안 다녔기 때문에 사장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감독을 하려면 그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기업체 사장님이 하는 일을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우리 야구단, 야구 선수들이 있는 감독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감독이 돼야 되는가? 감독이 되려면 선수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선수 생활도 해봐야 되겠죠? 또 선수 생활만 한다고 또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이론적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겠죠. 감독이 되려면 선수들 간에 서로 단합, 융합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즉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판단 능력도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주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 그래서 유능한 감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코치라는 과정도 거치고 또 감독이라는 직책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실무 경험도 필요하고 이론적인 또 지식도 필요하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대적 방법으로는 OR과 컴퓨터 처리 방법이 있어요. 발견적 또는 탐색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또 내용도 있습니다. 또 넘겨볼까요? 그 첫 번째 델파이법 있어요. 이 델파이법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다 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또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델파이법.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학원을 가서 석사 과정을 들어가면 논문을 쓸 때 이 설문조사법, 델파이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직관력을 이용하여 집단적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의사결정 기법, 델파이법이라고 보면 돼요. 델파이법의 절차, 문제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몇 명의 전문가들에게 우편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묻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뭐 과거에는 우편으로 했으나 요즘은 이메일로도 많이 주고받아요. 네. 직접 가서도 하고요. 직접 가는 게 더 정확하죠. 우편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면 무시 많이 해요. 수집된 의견을 요약하여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전문가의 논평과 해결안을 재차 수집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위의 방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반인으로 대상할 때는 뭐 100명, 200명, 300명 다수의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 집단을 찾아갈 때는 전문가들을 10명 내지 한 20명 정도 선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는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근데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는 최소한 전화는 한 통화 정도 해줘야 되겠죠. 이메일 보낼 테니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좀 처리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법. 장점 있고 단점 있어요. 장점, 전문가들을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타인의 영향력을 배제시킵니다. 뭐 우편을 보낸다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내가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나는 B인데, 저 사람 말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나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니까 내 의견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일 필요 없고, 네, 직접 찾아가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우편 통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단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한꺼번에 쫙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일이 찾아간다든가 일일이 이메일 보낸다든가 뭐 이메일 우편 보낸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참가자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 10명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전문가 10명이 랜덤하게 불특정 다수 잘못 골랐을 경우에는 편파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창의성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파이법,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딸기도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딸기 맛있고 달콤하고 다 좋은데 단점, 쉽게 상하죠. 안 먹고 하루 이틀 냉장고 넣으면 쉽게 상하는 단점도 있잖아요. 또 비싸고요. 네, 또 다음 페이지 지나가도록 할게요. 탐색적 기법도 있어요. 인간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의 기술하고자 시도, 이게 탐색적 기법이랍니다. 탐색적 기법의 과정, 목표를 설정하고요. 현재 상태와 목표와의 차이를 검사해야 되겠죠. 차이를 제거시키기 위한 수단과 과정을 기억이나 탐색에 의해서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발견된 수단이나 과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탐색적 기법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과정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던 델타 기법도 있고 이런 탐색적 기법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의사결정할 때는 예전에는 뭐 혼자 단독으로 에이 그냥 좋아 이거 하는 것보다, 뭐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오늘 점심 뭐 먹어? 에이 그냥 가까운 데 가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뭐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놓고 어디가 가면 좋을까, 요즘 계절에는 어떤 게 좋을까, 어느 식당이 좋을까, 그쵸? 네. 또 가가지고는 보통이요, 매운 거요, 좀 더 매운 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단계 7단계까지 있잖아요. 뭘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있겠죠. 네. 가능하면 뭐 아무리 쉬운 것도 여러분들이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도 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죠. 먹고 나올 때 또 통제해야 되겠죠. 오늘 내가 선택이 잘했는지, 다음에 이 집을 또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선형계획법 공부했는데요. 왜 또 나왔을까요?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확률적 기법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까요? 미래 사건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과거 사건의 발생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한다. 그게 확률적 기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3단계, 의사결정 과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과 이들 사건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자는 각각의 결과가 발생하는 확률을 계량하여 확률 분포로 이를 표시한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자는 각각의 결과를 화폐 단위로 나타내고, 이를 기초로 기대 화폐 가치를 산출해 주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느냐, 뭐 돼지 열병이 발생할 수 있느냐, 황사가 발생할 수 있느냐, 뭐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느냐, 뭐 장마가 길게 갈 것이냐, 장마가 짧게 갈 것이냐, 태풍이 올 것이냐, 태풍이 몇 번 올 것이냐, 올여름에 열대야가 심하겠느냐, 모든 것을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모두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계량화 시켜야 돼요. 올여름에 열대야냐 또는 태풍과 장마가 많이 지느냐에 따라서 올여름 장사가 달라지겠죠. 올여름에 열대야가 지속된다면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팥빙수라든가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올여름에 장마가 좀 길고 태풍이 수시로 몰려온다 그러면 나는 우산 장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확률적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은 60%. 근데 기대 수익은 화폐 단위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이스크림 장사는 성공 확률은 60%대 기대 수익은 150만원. 팥빙수는 성공 확률은 50%인데 기대 수익은 한 200만원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산 장사는 성공 확률은 한 40%, 확률은 많이 떨어지나 우산 하나당 마진 폭이 좀 크기 때문에 하나 팔면 원가가 1,000원인데 나는 2,000원, 3,000원, 4,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마진은 한 300까지 나오겠다. 확률은 떨어지나 기대 수익 크다. 그를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로도 표시하고 확률로 계량화시키는 거예요. 수치와 성공 확률 60%, 50%, 40%. 여러분들이 일기에 보면 비올 확률 70%, 60% 나오잖아요. 30%. 그 계량화,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 장사했을 때 기대 수익이 150만원, 팥빙수는 200만원, 아이스크림 때 150만원, 팥빙수 200만원, 우산은 300만원. 이렇게 화폐 단위를 수치화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권자는, 사장님은 뭔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 확률적 기법이에요. 프로야구 감독도 야 이번에 타자 누구 내보낼까, 이번에 투수 누구 내보낼까, 잘 치는 애가 좋을까, 담력이 센 애가 좋을까, 이런 것 등등을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 확률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확률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확률적인 거.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면 점심때 비가 오면 짜장보다는 짬뽕, 날씨가 싸늘하면 짜장보다는 짬뽕, 그렇죠? 날씨가 쨍쨍 비치면 뜨거운 국물 짬뽕보다는 짜장, 그렇지 않을까요? 여름에는 짬뽕보다는 짜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제 어떤 선택적인 기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게요. 이상으로 오늘 공부한 거 여러분 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